때는 조선 중기 명종 15년 가을 3년째 이어진 대가뭄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머슴 강무돌 10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다 15에 이댁 머슴이 되어 17년을 살았습니다. 머슴의 아들은 머슴이고 죽을 때까지 머슴으로 죽는다. 그렇게 배우며 자랐죠. 주인댁 밥상에 흰쌀 한 톨, 사랑채, 마루에 앉는 것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머슴 무돌이 생전 처음으로 욕심을 냈습니다. 장터 뒤편에서 죽어가던 거지 여인, 저 사람만은 살리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월리 김진사댁 머슴 강무돌은 새벽 인시가 되면 어김없이 마구간에서 소여물을 주고 해가 중천에 뜨면 밭고랑을 메고 저녁 술상이 물러간 뒤에도 헛간에서 농기구를 손질했습니다. 1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머슴 무돌은 불평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몫에 밥을 먹고 제 몸 하나 뉘일 행랑채 한 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주인댁 밥상에 흰쌀밥도 사랑채 마루에 앉는 것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읍내 5일장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막골 뒷골목 다리 밑에서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헌 삼배 적삼, 맨발의 발바닥엔 상처가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슴 무돌은 멈춰섰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은 뭘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행랑채 한 구석, 아무도 돌보지 않던 죽음. 아니다, 이건 아니다. 머슴 무돌은 품속의 엽전을 꺼냈습니다. 땔감 팔아준 돈, 김진사댁에 바쳐야 할 돈이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샀습니다. 머슴 주제에 국밥을 사 먹어? 주막 주인의 비아냥에도 머슴 무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받아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국물을 떠서 입에 대줬습니다.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난 여인이 머슴 무돌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맑았습니다.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땅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머슴 무돌은 며칠을 더 그 여인을 챙겼습니다. 심부름 갈 때마다 밥 한 덩이, 물 한 바가지를 몰래 갖다 줬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난생 처음 느끼는 욕심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저녁 머슴 무돌은 결심했습니다.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장터 뒤편에 굶어 죽어가는 여인이 있사옵니다. 소인이 그 여인을 데려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김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 거지를 데려오겠다고? 집안일은 소인이 2배로 하겠습니다. 아니, 3배도 하겠습니다. 제 밥을 주려도 좋사옵니다. 다만 저 여인만 굶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난감했습니다. 흉년에 식솔 하나 더 늘리는 것도 부담인데 머슴 주제에 제 마음대로 사람을 데려오겠다니. 하지만 머슴 무돌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사내가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굳게 담은 입술, 눈가에 맺힌 눈물.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하나, 그 여인을 부엌일에 써라. 쓸모없으면 내쫓는다. 그리고 일은 2배로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머슴 무돌은 100번 절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를 선택했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머슴 무돌은 그 여인을 데려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행랑채에 쉬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을 연하라고 얘기하고는 바로 기절하듯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깨어난 연하는 머슴 무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아도 되겠소? 머슴 무돌은 연하를 보고 묻자 저를 거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을 때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머슴 무돌은 여자의 온기를 느끼며 살을 비비고 자는 것이 처음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머슴 무돌은 몸이 너무 개운했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당을 쓰는데도 기운이 펄펄 났습니다. 나이는 25쯤, 말수는 머슴 무돌보다 더 적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묵묵히 설거지를 돕고 장작을 패고 된장독 뚜껑을 닦았습니다. 연하는 말은 없었지만 손이 달랐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쌀이 거칠면 그저 물을 많이 붓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잠깐만 담갔다가 건져냈습니다. 쌀이 물을 천천히 먹어야 밥이 살아요. 장독에서 시큼한 냄새가 오르면 된장을 더 넣는 게 아니라 독을 통째로 들어 바람이 지나는 그늘로 옮겼습니다. 장은 햇볕이 세면 너무 빨리 익어 쓴맛이 나요. 김진사댁 마님이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땅이 가르쳐 줬어요. 땅이 살아있으면 그 위에서 자란 것들도 살아있어요.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연하가 만진 음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같은 재료로도 맛이 깊어졌고 상하지 않고 오래갔습니다. 연하는 부엌 뒷문 흙바닥을 유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고 손바닥에 남은 가루를 살짝 떼어 혀끝에 대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부엌을 40년 지킨 초할머니였습니다. 초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부엌일 솜씨가 아니야. 저건 흙을 읽는 손이다. 어느 날 밤 초할머니는 연하를 불러 뒤뜰의 메마른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땅이 다 죽었다. 비가 와도 스며들질 않으니 올가을도 끝이다. 너 흙을 아느냐? 연하는 한참 땅을 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땅에 숨구멍이 막혔어요. 초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연하는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흙을 쥐면 알아요. 흙이 숨을 쉬는지 죽어 있는지. 이 흙은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갈았어요. 그래서 속흙이 단단해지고 공기가 안 통해요. 뿌리가 내려도 숨을 못 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면 되느냐? 땅을 갈지 말고 덮어줘야 해요. 재를 뿌리고 낙엽을 깔고 풀을 잘라 덮으면 천천히 숨구멍이 뚫려요. 초할머니는 그날 밤 머슴 무도를 불러 말했습니다. 무도라, 내 마누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잘 모셔라. 머슴 무돌은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행랑채에서 머슴 무돌은 연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땅을 아는 거요? 연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땅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땅은 정직하다고 하셨죠. 머슴 무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하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머슴 무돌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하가 밥을 하고 장작을 아끼고 부엌을 살리니 집안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김진사댁 곳간에 쌀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김진사가 머슴 무도를 불렀습니다. 무도라, 내가 기특한 이 상을 주마. 뒷산 아래 돌 많고 갈라진 한마지기가 있다. 아무도 못 쓰는 땅이니 내가 가져라.
머슴 무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땅을 준다고요? 머슴에게요? 나으리 소인 같은 머슴 놈이 감히. 쓸모없는 땅이니 부담 갖지 마라. 다만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머슴 무돌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의 땅에서 일만 했는데 제 땅이 생긴다니. 비록 쓸모없는 땅이라지만 그래도 제 땅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의 이방땡 마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 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행랑채 하인들도 비웃었습니다. 나으리가 쓸모없는 땅으로 머슴 하나 달래는구만. 그 땅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비만 오면 겉흙이 쓸려 내려가고 해만 나면 갈라져서 씨앗이 타 죽는 땅이었습니다. 몇 해째 풀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땅에 서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신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으로 흙의 단단함을, 돌의 위치를, 땅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양손에 가득 쥐고 비벼보았습니다.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끝에 살짝 대어 맛을 봤습니다. 머슴 무돌이 놀라 말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오?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머무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살릴 수 있어요. 연하는 머슴 무돌에게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땅을 깊게 갈지 마세요. 깊게 갈면 살아있는 겉흙이 뒤집히고 소클게 마른 성질이 위로 올라와 수분이 더 빨리 달아나요. 둘째, 돌을 버리지 말고 북쪽의 둔덕으로 쌓으세요. 바람이 땅을 핥아가며 수분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해요. 셋째, 고랑을 깊게 파지 말고 비탈을 따라 S자로 얕게 파세요. 빗물이 머물렀다가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머슴 무돌은 이해가 안 됐지만 연하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돌을 쌓아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이야. 진짜 내 땅이라고.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일주일을 재를 모아 흙에 섞었습니다. 연하는 재를 한 줌 한 줌 정성스럽게 흙 위에 펴고 손으로 눌러 섞었습니다. 고랑을 구불구불하게 팠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연하는 말했습니다. 깊이 묻지 마세요. 밤이슬이 닿는 깊이에 얹듯이 심으세요. 씨앗은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깨어나요.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 속에서 그 땅에만 파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머슴 무돌은 그 싹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의 땅에서 일만 하던 머슴이 제 땅에서 자라는 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슴 무돌의 돌밭에서 싹이 올라왔다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3년째 가뭄에 온 마을 논밭이 말라 죽었는데 그 돌투성이 땅에서만 파란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찌 저건 그 거지 계집이 한 짓이래.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그 소문을 가장 먼저 듣고 달려온 자가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샘부자 오진사였습니다. 오진사는 샘도 많고 논도 넓었지만 해마다 흉년이었습니다. 오진사는 머슴 무돌의 밭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땅은 물도 많고 넓은데 흉년이고 저 머슴놈의 돌밭은 풍년이라니. 오진사는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거지 출신 신분도 모를 계집이 흙을 만져서 풍년을 만들었다니 두려웠습니다. 만약 저 계집의 방법이 퍼지면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 오진사는 머슴을 시켜 밤에 몰래 물길을 막았습니다. 연하가 만든 구불구불한 고랑을 평평하게 메웠습니다. 바람막이 돌둔덕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침에 발견한 머슴 무돌이 절망했습니다.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땅을 살폈습니다. 사람 손길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예요. 머슴 무돌은 밤을 새워 지켰습니다. 오진사의 머슴이 몰래 와서 물길을 망가뜨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양반이었으니까요. 오진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고을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김진사댁 머슴 무돌의 처 연하는 미신을 행하여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있나이다. 며칠 뒤 관아에서 포졸이 왔습니다. 연하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머슴 무돌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연하를 위험해 머슴 주제의 땅을 가지려 했고 행복을 바랬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초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잠깐, 미신이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여. 초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포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여인은 미신을 행한 게 아니라 땅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도 고발이 들어왔으니 그럼 나도 따라가겠소. 증거를 보이겠소. 초할머니는 포졸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삼배 보자기에서 돌조각 하나와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마을 물길은 원래 이렇게 흘렀소. 여기 돌에 새긴 표식이 있어. 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내려가는지 옛사람들이 남겨둔 증거요. 초할머니는 오진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진사가 샘을 독차지하려고 물길을 꺾어 자기 눈으로만 돌렸어. 그래서 마을 눈이 다 말랐소. 관아가 물길을 확인하고 돌표식을 대조하자 진실을 알고 오진사는 체포되었습니다. 오진사는 공동의 물길을 사사로이 막아 마을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 물길을 원상복구하고 벌금을 내도록 하라. 오진사는 몰락했습니다. 머슴 무돌은 연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진사가 물러나자 연하는 자신이 한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땅을 보여줬습니다. 이 흙은 모래가 많아 물이 달아납니다. 깊게 갈지 말고 덮어주고 눌러줘야 합니다. 거칠기 날아가면 땅은 죽어요. 풀을 뽑지 말고 잘라서 덮어 땅이 이불로 쓰세요. 비가 오면 다 흘려보내지 말고 얕게 비틀어 스며드는 길을 내세요.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머슴 무돌의 밭을 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도 자기 본전 땅에 연하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슴 무돌의 한마지기는 물론 연하의 방식을 따른 마을 전체에 풍년이 든 겁니다. 3년 만에 수확이었습니다. 이삭이 고개를 숙일 만큼 무거웠고 나달이 실했습니다. 추수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김진사는 머슴 무돌과 연하를 불렀습니다. 무돌아, 내가 준 건 쓸모없는 땅 한 마지기였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깨웠구나. 아니, 마을 전체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깨웠구나. 김진사는 두 사람에게 땅 세 마지기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랑채가 아닌 독립된 초가 한 채를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머슴이 아니라 내 소작인이다. 아니, 동업자구나. 머슴 무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슴이 아니라고요? 나으리 소인은. 너는 이제 머슴이 아니다. 내 땅을 가진 농부다. 머슴 무돌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17년을 머슴으로 살았는데 이제 머슴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하가 머슴 무돌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몰려와 버려진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 팔도강산 곳곳에서 모여들어 머슴 강무돌은 열량, 백량, 수백만 량이 모여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제 땅에서 난 쌀로 밥을 짓고 제 집 부엌에서 연하와 함께 밥을 먹고 식솔들까지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강무돌과 연하는 자기 집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머슴일 때는 땅이 그저 일하는 곳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땅이 살아있는 것 같소.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땅은 원래 살아있었어요. 다만 당신이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강무돌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당신이 그날 국밥 한 그릇을 사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다리 밑에서 죽었을 거예요. 눈이 계속 내려 가슴에 맺힌 머슴의 한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뒷산의 땅 위에, 논밭 위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땅은 겨울잠을 자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무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곡식을 싸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살아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자유는 신분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